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이집트 공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등연습기 겸 경공격기를 놓고 한국과 인도가 다투고 있었으나 이집트의 아랍공업화기구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 및 FA-50의 현지 제조에 합의하고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공군이 도입을 추진하던 고등연습기 겸 경공격기 도입은 이집트 내 보도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있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T-50 및 FA-50과 인도의 테자스 마크1 기반의 LCA 리프트가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 파악하고 있었고, 지난 8월에는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피라미드 상공에서 고기동 시범을 보여 이집트가 T-50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이집트는 신속하게 한국의 T-50을 도입해 조금은 놀랍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2023년에 기종 선정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각종 훈련기의 잠재적인 소요는 100여 대에 달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고 보도했으며 FA-50은 이집트 공군에서 최고의 플랫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고 이번에 직접 계약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 계약은 아직까지 이집트 언론과 외신에서도 보도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아랍공업화기구의 SNS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 및 FA-50 현지 제조에 합의해 협정에 서명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합의는 이집트 공군의 수요뿐만 아니라 아랍공업화기구에서 생산된 T-50 및 FA-50을 아랍 국가에 수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이러한 수출 방식은 이집트가 현지에서 제조하는 K9의 이집트 육군 사양인 K9A1EGY의 수출 허가권을 허용한 방식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집트와 한국이 체결한 16.5억 달러 계약에는 K9의 이집트 육군 사양인 K9A1EGY와 탄약 보급 차량 K10, 이집트 육군의 요청으로 개발되는 K10 기반의 사격 통제 차량인 K11의 현지 제조가 포함됐으며 무르시 군수생산부 장관은 이집트가 제조하는 K9은 자국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을 원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자주포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중동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미 2개국 간 협상을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도 한국은 T-50 및 FA-50의 현지 생산에 협력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이 항공기의 제조 및 보수 거점을 확보하고 이집트는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려 T-50 및 FA-50의 판매를 담당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에 대한 이집트 공군의 수요는 100대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정보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으며 인도의 방위산업 매체들은 이집트 공군이 119대의 훈련기를 교체하려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IDRW에 따르면 이집트는 119대의 중국산 KH-Z 훈련기를 대체할 현지 생산권을 포함하는 70대의 경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인도는 테자스 마크1 기반의 LCA 리프트를 제안하고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을 제안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유추하자면 이번 계약은 이집트 내에서 70대의 T-50 및 FA-50 생산에 대한 계약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도의 LCA 리프트나 테자스 마크1A는 패배한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외신들이 이 계약건에 대해 보도할 것이며 그때 정확한 규모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이 폴란드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120mm 박격포 탑재 화력 지원 차량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언론인 상보는 지난 29일에 대만이 폴란드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화력 지원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폴란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외에는 대만에 당당하게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폴란드의 행동은 대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자주식 차량은 많은 국가에서 간편하고 저렴한 화력 지원 차량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 육군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차량 탑재형 박격포인 M120 나크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장착된 120mm 박격포를 포탑식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M120 나크는 나토 규격인 스타나그 4569 레벨 1에 해당하는 방탄 및 내폭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적외선 센서와 레이저 거리계를 사용해 자동으로 목표를 조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이아이 UAV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써 시야 밖의 목표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도 가능합니다. 이에 폴란드의 M120 나크에 주목한 대만군은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된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대만산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있는지를 폴란드 피지지사에 타진했으며 폴란드 측 기술자가 대만을 방문해 대만 국방부 군비구 국영공창을 시찰하고 대만의 기술 이전을 포함한 대만산 모델 개발 가능성에 대해 검토와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국방부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105mm 포를 탑재한 화력 지원 차량의 도입이며 120mm 박격포 탑재 화력 지원 차량은 2023년 이후에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폴란드의 기술 이전이 성사되어 대만산 차량 탑재형 박격포가 개발이 된다면 중국의 폴란드에 대한 태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덧붙여서 폴란드의 부하슈츠크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용으로 제조된 K2와 K9의 출고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폴란드와 대만이 반도체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중국은 폴란드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거부했습니다. 대만과 폴란드는 지난 9월 27일에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고 반도체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에도 제10차 타이완 폴란드 경제무역자문회의에서 양국 모두 반도체 발전 방면에서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할 의향을 확인하였고 이번 협정을 통해 TF팀 창설에 관해 토론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은 폴란드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중국 영공 통과를 방해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중국 영공을 우회해 한국에 가려 했지만 경유지에서 주유해야 하고 비행 경로 재조정에도 시간이 걸려 결국 한국 방문이 중단되었습니다. 어쨌든 양국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비슷해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폴란드의 기술 이전으로 대만 버전의 M120라크가 개발이 된다면 두 나라의 방위 협력은 더 확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현재 폴란드와 한국은 대규모 방산 협력이 진행 중이어서 한국의 방산 기술이 폴란드를 통해 대만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 이번 대만과 폴란드의 협력은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의 방위산업계에 장거리를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UCAV의 개발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존재를 인정하는 무인기는 헤론과 헤르메스뿐이지만 이는 이스라엘 국방군이 보유한 무인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더 장거리를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UCAV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항공기 운용의 총 비행 시간에서 무인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유인기 미션이 무인기 미션으로 대체되고 있다기보다 무인기에서만 할 수 있는 미션이 급증해 항공기 운용의 총 비행 시간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관계자는 미국 브레이킹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국방군의 무인기 전력이 제공하는 능력은 거대하며 중동 전역의 목표를 핀포인트로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국방군은 이란의 위협에 맞서 자국의 방위산업계에 보다 장거리를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UCAV 개발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관계자는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3개의 다른 UCAV가 개발 중이며 장시간의 비행 능력과 스텔스 능력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해 다른 관계자는 공중급유 기능도 포함될지가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결코 UCAV는 만능도 무적도 아니고 한번 포착되면 유인기와 마찬가지로 방공 시스템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파일럿이 필요 없고 유인기보다 소형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RCS 값이 작습니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형상이나 소재에 의한 저관측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적에게 발견될 확률을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위험도가 높은 작전에 투입했다가 격추되더라도 인명을 잃을 위험이 없어 사용하기 쉽고 공중급유가 가능한 보다 장거리를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UCAV가 나온다면 정말로 유인기 미션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전자전 기술은 날마다 실전에서 검증되고 개량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서방 국가 중에서도 F-35의 독자적인 전자장치를 추가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스텔스 기술과 비교적 간단한 스텔스 타입의 UCAV를 조합한다면 적의 방공망을 관통하거나 고도의 방공 시스템이 설치된 공역에서도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UCAV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